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어제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인가 10시간 전이면 어제가 아니죠. 오늘이죠. 질문이 와서 이거 답변하고 이제 제 할 일을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프 팀장님. 저는 서울소재대학에서 졸업까지 2년 없던 비전공자 대학생입니다. 최종적으로 뛰어난 개발자가 되는 것이 목표이고 지금은 팀노바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팀노바에 가고는 싶은데 돈, 시간 문제로 고민이 있어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희 학교 등록금은 400만원 정도이고 알바도 하지 않고 전공 공부만 열심히 했을 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비에 대한 부담이 거의 사라지긴 하는데 졸업까진 프로그래밍 공부를 할 여유, 팀노바를 가기 위한 돈을 모을 시간이 없어집니다. 제 계획은 학교에 다니면서 3학년 때 돈을 모으고 미리 웨이팅을 해서 4학년 때 팀노바 시작 후 팀노바를 수료하고 사이버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학위 취득 후 IT 회사로 병역 특례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군대를 안 갔군요. 결론은 2년 안에 학교 졸업과 팀노바 수료까지 하려면 약 1,500만원 정도의 학자금 대출로 빚이 생기는데 빚을 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졸업까지 학교 생활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고 빚 없이 학교를 졸업한 후 팀노바에 갈 것인지 고민입니다. 저는 빚을 내서라도 시간을 단축하고 제 목표대로 하루빨리 개발자의 길을 걷는 쪽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대출로 빚을 져본 적도 없고 무사히 갚을 수는 있을지 조금 두렵습니다.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약간 저도 그렇게 대출 받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받는 것도 일종의 대출을 받는 거랑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사업을 하려면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고 안 그러면 되게 창업자들이 힘드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팀노바 창업할 때부터 다 100% 제 돈으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지 이렇게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리고 저는 제가 엄마한테 어렸을 때 그 대학 딱 들어갔을 때 엄마한테 우리 집에 되게 못 살긴 하지만 나는 근데 이제 사회생활 시작을 빚으로는 시작하고 싶지 않다. 물론 사회생활을 20살 때부터 되게 빨리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실 뭐 의미가 없어지긴 했지만 그 얘기가 어쨌든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면 엄마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부모님이 어떻게든 그 힘든 상황에서 꼭 저 그 학자금 대출 안 지게는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지금도 굉장히 감사해요. 근데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저처럼 감정적으로 보지 말고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누구 끌어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학원 가려고 노력 많이 하고 학원에 돈을 많이 쓴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 많이 쓴 사람으로서 이게 정말 누가 끌어주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정말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뭐 이렇게 팀노바를 창업하게 된 이유도 저는 그냥 되게 쉬웠어요. 왜 쉬웠냐면 그러니까 제가 되게 몸은 힘들었지만 이런 개발자들이 이렇게 끌어주면 사실 뭐 잘 될 거라밖에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야, 뭔 소리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결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으로 이 친구들이 만족도를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연봉을 많이 받게 하는 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통 팀노바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데 나오고 중소기업 가는 친구들에 비해서 한 약 보통 한 1,000만원에서 평균치로 보면 지금 3,613만원, 100명 전원에서, 근데 여기에 고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13, 4명은 고졸이고요. 그리고 전문대생이 한 8에서 10명?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 4년제 기준의 평균 연봉보다도 더 낮아야 되죠, 우리가. 왜냐면, 근데 그거 대비 그냥 다 짬뽕 해가지고 다 포함해서 대부분 비전공자고, 전공자는 한 30명 될려나? 100명 중에서? 3, 40명? 3, 40명 정도 될 것 같고, 나머지 전공자들은 전공자니까 뭐 잘 갔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비전공자, 고졸 전문대생들은 그렇게 갔다고 말하기가 힘들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보통 가는 연봉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졸들도 못 가도 한 3,000대 초반까지는 무조건 가요. 근데 고졸 기준에서 처음에 사회생활 시작을 하면 막 별의별 이런 되게 저렴한 임금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면 뭐 2,000대 초반 아니면 뭐 1,000대 후반 뭐 이렇게 받는 경우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팀노바에는 없죠. 수료를 하게 되면. 근데 수료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최악의 상황이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1,500만원 돈을 든다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자기 인생에서 투자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팀노바 창업할 때 투자를 많이 했고, 팀노바 사무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6개에다가 지금 6개마다 각각의 사무실의 그 목적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학생들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막 별의별 장비도 지금 이번에도 돈이 엄청 들었거든요. 막 장비도 막 추가하고 실험실 같은 것도 만들고, 사실 뭐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수료자 전용 그런 공간도 좀 만들었는데, 이거를 다시 실험실로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료자들은 같이 이제 일반적인 친구들은 같이 공부하면 되니까 어차피 상관없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투자를 해요. 돈을 진짜 많이 썼어요. 거의 팀노바가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보면은 빚 좋은 개살구라고 막 그냥 그럴 때도 있거든요. 월급을 제가 막 두세 달 못 받을 때가 은근히 많아요. 왜냐면은 사무실을 늘리고, 그 사무실에 들어갈 집기들, 학생들이 써야 할 집기들 같은 거 엄청 비싼데 그것도 아무거나 안 고르거든요. 직접 가서 의자 하나 고르더라도 앉아보고 막 직접 다 해보고, 가구거리 가서 그거 막 사장님이랑 이렇게 좀 깎아달라고 하는 막 별거 다 하면서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계관 팀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많이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근데 돈도 많이 못 받고, 그러니까 물론 직원들 월급은 무조건 보장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지금 사무실에 투자된 비용이 몇 억대예요. 몇 억. 그러니까 거의 그거를, 저는 지금 기계관 팀장이랑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무실에 들어간 보증금이 많으니까, 그리고 안에 집기 우리가 망하게 되면 안에 집기 팔고 그 보증금만 갖고 와도 우리 그냥 몇 년은 먹고 살겠다 싶을 정도로 보증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돈을 정말 버는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투자하는 느낌이 되게 많은데, 어느 정도 투자는 해야 돼요. 왜냐면 그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걸 좀 더 빨리 얻을 수 있었거든요. 맞아요. 사연자 분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 소개시켜 주겠다는 그런 대표님들도 꽤 계셨고, 그리고 일단은 제가 괜찮으니까, 저는 근데 옛날부터 저 투자하겠다는 분들 좀 계셨었고, 저는 진짜 되게 웃긴 게, 고등학교 선생님 있잖아요. 저희 이제 뭐였었지? 산업 무슨 선생님이면 제가 상고라서, 어떤 컴퓨터 일반 뭐 이런 걸 가르치는 선생님이, 너는 나중에 잘 되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돈 필요하면은 자기한테 오래요. 자기가 투자하겠대요. 근데 제가 그 선생님이 싫어해서 별로 투자 받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약간 이걸 빚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겁이 많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 팀노바 수료할 정도의 어떤 그 피지컬이나 끝까지 묵묵히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다면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 1,500만원을 보통 투자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을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그걸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얼마야? 한 1년 정도만, 보통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한 2년 정도 하면 이미 자기와 동급의 중소기업 가는 대부분의 친구들 대비 리워드가 좀 되는 거죠. 보통 3,000대 한 중반 연봉 받으면 실수령액이 한 270, 280 정도 돼요. 270 좀 안 되겠다. 200 제가 옛날에 얼마였지? 한 250에서 한 270 사이 나오려나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때. 근데 그 정도 연봉이면 이제 상환을 조금씩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상환을 한다. 이자를 내면서 상환을 하게 되면은 한 2년 안 돼서 다 갚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모르겠다. 100만원씩 하면 2년 안 돼서 당연히 갚죠. 예. 그런 식으로 좀 갚아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일단 받는 연봉 자체가 나쁜 편이 아니고, 그리고 일단 제가 늘 말하지만 개발자는 약간 예체능 같다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학자적인 속성도 강하고요. 예술가적인 속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러니까 진짜 소프트웨어가 예술의 진짜 장르가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속성들이 강해요. 근데
그렇지만 일단 기본 베이스는 우리가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을 되게 잘하는데 지금 빛을 못 보면은 뭐 산업 디자인이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뭐 팔고 아니면은 뭐 홈페이지 디자인 같은 거라도 해가지고 뭐 일단 일하면서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작가래도. 근데 저는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기술을 제공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누가 봐도 내가 괜찮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고 진입장벽이 딱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괜찮은 개발자들은 보통 그냥 입 막 털고 막 이런 개발자들이 아니고, 실제로 딱 업계에서 인정받는 개발자들 보면 개발자들이 평가했을 때 괜찮은 개발자들인 거예요.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딱 만나보면 아, 저 사람 너무 괜찮다, 이래야 가는 거지. 솔직히 그 더 돈 많이 주고 이럴 때 일반인들이 그 아무나 그 사람 보고 평가하지 않아요. 잘 모른다고 자기가 정의를 깔아버리니까 보통은 고연봉자가 되기 힘든데, 아무튼 어쨌든 이 얘기는 나중에 많이 한 것 같고, 어쨌든 내가 고연봉자로서 계속 지속할 수 있다면 1,500만원의 투자가 꽤 큰 투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말고 제가 뭐 어떻게 하면은 뭐 학자금 대출이 뭐 이율이 싸더라 뭐 이런 거 사실 저 하나도 잘 모르고, 오히려 용남 파트장 이런 친구들이 잘 알더라고요. 그 친구가 원래 제가 스카우트 하기 전에, 그러니까 팀노바 오기 전에 보험 하던 친구였는데, 용남 파트장이.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잘 알아요.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도 아마 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학자금 대출이란 어차피 이율 자체가 일반 대출에 비해서는 좀 쌀 거 아니에요. 학생들 공부하려고 하는 대출이니까. 그래서요. 저는 일단은 좀 투자 쪽을 해야 된다는 라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저도 제 인생에서 팀노바 처음 창업할 때 제가 사무실, 진짜 그 거지 같은 사무실, 물론 저는 되게 좋지만 일반적인 친구들이 첫 번째 사무실 보고 막 무슨 장기 밀매하게 생겼다고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처음 보면서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공감을 되게 많이 했는데, 뭐 개발자가 언제부터 뭐 멋진 사무실이 있다고 잘하고 그래요. 그냥 일단은 소프트웨어라는 게 그 소프트웨어 세상에서 더 멋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했죠, 제가. 물론 이제 그지 같은 사무실보다는 깔끔한 사무실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 창업할 때도 돈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모은 돈은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다음 생산성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시간 단축엔 어쩔 수 없이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자본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본의 이런 저는 이게 부당함이라고 표현하진 않을게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게 결국에는 버는 사람들한테만 더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어쨌든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갔을 때 훨씬 쉽게 버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뭐 미국의 총기 같은 거 판매하는 총기상들 보면은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라 총기를 걔네들이 엄청 팔아요. 엄청 팔고 가격도 높고 월마트 같은 데서 막 판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규제하려 그러면은 가진 로비를 다 해서 그 국회의원, 자기네 파에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다 와가지고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라 그 사람들한테 막 자금을 지원을 해가지고 강하게 그걸 막게 만드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미국은 좀 더 자본주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가능할 정도로 돈 번 사람이 그걸 해가지고 또 돈 벌고 또 돈 벌고 또 돈 벌고. 그러니까 위디스크 사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뭐 이번에 카르텔 의혹이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정관이랑 뭐 이렇게 약간 유착이 있었다. 뭐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정부와 뭐 어떤 뭐 경찰이랑 뭐 이런데 검사랑 뭐 유착이 있어서 그 막 로비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이 뒤를 봐주고 돈을 벌고 뭐 이런 식의 의혹이 있었는데, 그런 것만 봐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버는 사람이 또 총알이 있으니까 또 그 투자를 해서 벌고, 그러면 또 그 총알 가지고 또 벌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질질 끌면서 계속 밀리고 근데 군대도 지금 안 갔다 와서 지금 마음이 심란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마음이 심란해요. 저는 공감합니다. 이런 친구들한테 함부로 막 싸웠다고 해서 너 군대 나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상처 되게 많이 돼요. 저는 지금도 20대 막 초중반에 열심히 회사 면접 보고 다니는데 막 누나들이랑 또 누구야? 누나랑 또 엄마랑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아빠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세요. 근데 의외로 우리 집은 아빠가 직업군인 출신이에요. 무서워요. 아무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컴퓨터 엔지니어로서 그냥 계속 개발하고 싶어서 그 회사 가고 싶어가지고 계속 했었는데, 그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잘 안 된 거죠. 물론 제가 실력이 부족한 거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하긴 했지만,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싸울 때 이제 그 엄마나 누나 너 군대 나가라고 막 이렇게 막 할 때 상처가 되고, 지금도 그게 아직도 기억에 잊혀지진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런 친구들한테 하면 안 돼. 안 그래도 심란해. 안 그래도 존나 힘들어. 아무튼, 제 생각에는 그냥 투자를 하시는 쪽으로 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게 보통 그게 아니거든, 제가 봤을 때. 보통 그 힘든 과정이 아니에요. 물론 저는 진짜 왕초보 눈높이에 맞춰서 하긴 하고 있어요. 솔직히 어떤 곳에서 뭐 왕초보면 초보 과정만 딱 하고 끝나지, 어떤 과정에서 초보부터 그 완전 그 고연봉 취업까지 확 밀어 올려요. 어떤 곳에서. 그런 곳 없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설명도 되게 쉽게 하는데, 쉽게 하지만 해야 될 거, 각자 의무에 대해서, 임무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그 명확한 거를 지켰을 때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팀누바에 왔을 때는 보통은 이제 초반에 나가는 친구들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아니면 힘들어요, 뭐 이렇게 나가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막상 그 임무를 할당하고 그거를 명확하게 관리 감독을 하니까 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고, 고연봉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스펙이 있어요. 그거를 본인이 잘할 수 있는가가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장학금이고 뭐고, 왜냐면 학교 교육을 장학금을 받을 정도면 그 나중에 혜택이 막 좋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학교 이름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대에서 4.5를 받는 친구와 서울대에서 뭐 2.3을 받는 친구가 있으면 무조건 서울대 2.3이 훨씬 유리해요. 훨씬.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세 가지가 딱 있어. 내가 지금 당장 CTO가 필요하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모든 일들, 개발 일들 다 처리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지방대에 4.5 받은 애랑 서울대에 2.3 받은 애랑 고졸인데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업계에서 많이 해봤어. 그 나이는 다 똑같아. 그러면은 고졸인 애가 제일 그냥 다 형이에요. 걔가 제일 짱이라고. 걔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서울대가 처음부터 다시 하면 좋지 않겠어? 뭐 이렇게 하는데 꼭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IT 업계에서 보면 되게 명문대생들도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아둥바둥하는 거 너무 보여요. 많이 보여요. 그리고 그 위에 놈에 또 위에 놈이 있고, 뭔가 그 괴물들이 항상 있어요. 저는 업계에서 특정 분야의 괴물들을 항상 봤어요. 그래서 와, 쟤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욕할 게 없다, 쟤는 이 분야에 있어서 욕할 게 없다. 하지만 제가 자신 있는 게 뭐냐면, 팀노바 친구들이나 저나 이 분야, 특정 한 분야에서 막 너무 특정 한 분야만 하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기술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유연한 사고를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20대 초반의 친구들이나 20대 중반의 친구들은 좀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좀 더 뭘 하나 빠져들어도 좀 더 깊이감 있게 빨리 빠져들 수 있게. 그럼 빨리 하면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고 이윤추구 집단인 기업에서 원하는 개발자는 속도감이 있으면서 비교적 실수가 덜한 사람을 원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일단은, 창업자는 이게 최적화된 소스보다도 지금 아웃풋이 나와서 일단 프로토타입일 때는 먼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단계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 이렇게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엄청난 디테일, 그리고 실험정신, 아니면 이걸 딱 보고서 지금 이 부분은 이게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접근해야 될 접근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해보지 않으면 너무 몰라요. 그래서 교육기관이 반성해야 되는 게, 진짜 잘하는 개발자들이랑 정말 얘기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랑,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랑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지 해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아쉬운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뭐 그 사람들이 아쉬운 건 알 바가 아니고, 그건 자기들이 뭐 열심히 해서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제 입장에서는 제가 경험했던 그 많은 회사에서 그랬던 걸 포괄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많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보통은 결과가 보장이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취업은 다 보장을 합니다. 취업을 보장하는데, 사실은 저는 제가 지키지 못할 약속, 비관적이라서 다 안 될 거라 생각하고 가르쳐요. 그렇지만 문제는, 비관적인 거의 장점은 제가 비관적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기대를 별로 안 하고 항상 놀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천대 중반의 연봉을 받는 고졸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4천대 초반까지죠. 뭐 이런 친구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100명을 취업시켰는데 다 그 정도, 평균이 그 정도 나온다는 건 그냥 보통은 100% 된다라고 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물론 저는 취업은, 연봉은 절대, 연봉 수준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보통 1,500만 원이면 지금 되게 큰 돈은 맞아요. 엄청 큰 돈이고, 큰 돈이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 그러니까 유학 가는, 근데 미국 유학 가면 보통 얼마 드는지 아세요? 왜냐면 팀노바에 유학생들 많이 와요. 조지아 특공대들 되게 많이 왔었고, 그리고 지금 아예 되게 특이한, 뭐 제가 막 맨날 이렇게 스테이크보이 막 부르는 친구도, 약간 이 친구가 원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일하던 친구예요. 그래서 요리 쪽에서는 세계 최고의 학교 중 하나를 나왔고, 그런 되게 엘리트인데 개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개발과 뭐 요리의 융합 이런 거 하면 너무 멋있겠다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는 돈을 별로 안 들여서 1, 2억 수준을 쓴 것 같고, 그 돈 많이, 보통 일반적으로 유학생들이 많이 와요. 여기서 코딩 많이 배우고 가는데, 그 친구들이 보통 한 4억 정도 들여요. 최소. 보통 4년 졸업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투자를 하니까 그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막 더 좋아하고 막 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술 유출 문제라든지, 또 아시아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경계를 좀 해요. 그래서 입학 전형에서도 조금 더 좀 핸디캡을 둔다든지, 그리고 자기네 자체 미국 시민들한테 더 기회를 주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나는 한국 출신이다라고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입시 전형할 때. 어쨌든 투자를 좀 하시는 걸 전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지금 가장 본인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병역특례일 거예요. 그래서 석사 취득 후 병역특례 하는 코스로 빨리 가려면, 지금 나이를 안 써주셔서 몇 살인지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좀 빨리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은 군대에는 조금이라도 빨리 갔다 오는 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병역특례로요. 저는 현역으로 빨리 가는 거나 늦게 가는 거나 비슷하다고 봐요, 그냥. 근데 그 개발자로서는 좀 빨리 이렇게 가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전문연구원 이렇게 그 나중에 훈련소 소집할 때 이렇게 보면 저쪽에 이제 아저씨들이 이렇게 막 가득해요. 지금의 제 나이에 그런 저보다 나이 더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연구원 늦게 간 사람 많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보면 저쪽이 이렇게 수두룩해요. 진짜 막 아이 안고 막 작별 인사하는 그 아빠들도 꽤 있어요. 근데 뭐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제 가면 좀 힘드니까. 근데 좀 전문연구원들은 석사 박사라 그런지 얘네들이 더 잘해주는 느낌이야. 진짜 차별 개쩔어요. 군대 가면. 군대 가서 난 자본주의를 봤다. 아무튼 그 훈련소 가기도 좀 그렇고, 아무튼 뭐 임금도 이왕이면은 좀 젊은 나이에 더 많이 받는 게 좋으니까 빨리 정리하시고. 저도 병특 딱 끝나고 연봉 팍 올랐거든요. 말도 안 되게 팍 올랐죠. 그러니까 좀 그거 노리시고. 사실 1,500만 원 큰 돈이긴 하지만, 저는 글쎄요, 엘리트 개발자한테는 충분히 이거는 갚을 수 있는, 갚아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 정도의 영역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정도 나중에 가면은 진짜 잘해지시면 1,500만 원 사실은 진짜 큰 돈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벌 수 있는, 그것도 엄청 연봉을 높게 받으면 1,500만 원 금방 갚아요. 너무 무책임한 얘기인가? 아무튼 생각 잘 해보시고, 저라면은 1,500만 원을 저는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빚지는 건 맞는데, 팀노바에서 잘할 자신이 있다면,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면, 수료할 자신이 있다면, 딱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 정도 투자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우회하고 늦게 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고, 이미 지금 개발되는 게 목표니까, 목표가 명확하다면은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아무튼 좀 더 고민하셔서 좋은 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